자, 구치소에 들어가 계신 박근혜 씨. 뭐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은 적응 잘하고 있다 하는데 놀랍네요. 글쎄, 난 못할 줄 알았는데. 뭐 테레비도 있고요. 그게 핵심 아니었습니까? 우리 적폐 뭐 뇌물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게 핵심 아니었습니까? 드라마 못 보는 거. 아니 사진을 봤는데 거기는 구치소가 아니라 무슨 응접실이나 대기실 같은 느낌이던데. TV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화장실도 뭐 일반적인 딱 오피스텔 그 느낌이야. 구치소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CCTV도 떼버렸다 그러지. 원래 거기에서는 공중파 2, 3주 지난 공중파밖에 안 틀어준대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양반이 그것만 보고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 냅두세요. 뭐 미치고 환장하는 상황태로 만들어 놓으면 또 우리가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까. 아, 제정신은 좀 있어야 되나? 조사받을 아니 동안은? 테레비 예를 들어서 드라마 채널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걸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아니 이게 특혜를 받는 거잖아요. 일단 일반인들은 들어가면 2평 안 넘는 공간에 이렇게 독방에 들어가서 영치를 시킨다는데 오피스텔을 하나 내준 거 아니야. 범털 취급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범털은 범털이지. 네, 범털은 맞고요. 그런가? 귀한 털인가? 범털은 맞고 이번에 그 구치소를 새로 장만해 준다고 지금 구치소장이 준비 중이고요. 그 준비 중인 곳에 CCTV를 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게 박근혜 씨가 거기서 뭐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구치소 생활을 못하거나 형무소 생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은 막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그 안에서 구치소 생활을 마치는 게 맞는데 너무 좋은 과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다. CCTV를 뺀다는 거는 그 안에서 자살을 해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자해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게 CCTV인데 그 부분을 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럴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일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따가 다시 그런 분석들이 나오겠습니다만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나는 가오 일본 표현이지만 안 됐지만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요. 가오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일종의 독립투사 코스프레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역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지지자들에게 뭔가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식의 자기만의 쇼 상태로 저는 들어간 거라고 보고요. 어찌됐건 그 박근혜 씨가 교도소가 아니죠. 구치소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그 특혜 정도 당연히 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되게 디테일한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에게 밥 주는 거 있잖아요. 주잖아 이렇게 식기에다가 1,000원 좀 넘는 네. 정도? 근데 1,400원이래. 그거를 보통 나눠줄 때는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배식하는 그런 방식이래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근데 박근혜에게만큼은 구치소 직원이 직접 주는 형태로 굉장한 특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뭐 대단한 특혜야. 그 부분이 응. 박근혜와 외부인의 그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는 그렇겠죠. 명분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죠. 예. 혹시 알아 누가 거기다 독을 탄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 예우가 지금 구치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가 좀 심각해요.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그 생수로 갖고 샤워를 하고 자기가 의무실 같은 데서 야 누구 좀 불러와봐 그러면 그 사람을 다른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단독 면회까지도 시켜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불렀는지 모르겠어. 하도 들어가 있는 놈이 많으니까 누구를 불러서 면회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안에서 일종의 직무를 보고 있다니까 최순실이. 보도로 나온 적 예. 있습니까? 네, 보도로 나온 거예요. 보도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게 가능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일반 면회를 지금 4개월 동안 안 시키고 있다가 이번에 최근에 시킨 상태인데 저는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 삼아야 되겠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서울 구치소가 검찰 관할에 있거든요. 그 지금 박근혜하고 최순실 등등을 집어넣은 법무부가 최순실이 그 안에서 그걸 하게 내버려 둔다고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어떤 보도에 나왔습니까? 그게? 채널에 의해서 이걸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예. 구치소장이 뭐가지 달라고 그래서 하는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먹는 물로 샤워했다 뭐 이거 폭로했던 그 수감자는 그냥 이감이 돼버리고 교정 당국 자체가 지금 얘네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절대 외부 발설을 하지 마라라고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비밀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진짜 제대로 교정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안에서 그 뭐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한석규처럼 지 멋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건지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혹시 박근혜가 만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 나도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언니 많이 외로웠지? 그리고 또 지난 주말을 같이 보냈을 수도 있잖아. 우린 이래. 이해하시고요, 정치자 여러분. 어찌됐건
박근혜와 최순실 뭐 등등이 동선이 겹치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접견실이 4개밖에 없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그 4개 안에 여러 명이 그 범털들이 쓰다 보니 박근혜가 술자리가 사라지는 상황. 그래서 최순실을 옮긴다고 남부구치소로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참 공교롭긴 하네요. 지금 박스오피스 1위가 프리즌이라고 감옥 안에서 온갖 이제 범털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권력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와 계속 교신하면서 안에서의 어떤 범죄를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뭐 근데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나는 이제 그 영화 시사 보고서 이게 그렇게까지 흥행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너무 이제 좀 깝깝한 폭력에 대한 이야기여가지고 그렇게까지 카타르시스가 있거나 뭐 대중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교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급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닌가. 감옥 안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꽂힌 이유가 이런 어떤 범털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상황하고 뭐 겹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교도소나 구치소라고 하는 것이 인권의 사각지대이기도 하죠. 갇혀 있으니까. 근데 정반대로 가진 자들은 비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빈입빈 부입해가 아주 꽃을 피우는 곳. 그러니까 교도행정을 투명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박근혜가 되면 검찰 입장에서 너 교도소로 나올래? 했더니 거부를 했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박근혜가 움직이는 것이 경호의 문제 때문에 뭐 어쩌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박근혜가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조사받는 건 거부를 했다고 하니까 검찰은 재빨리 태세전환 해가지고 그러면 구치소에 우리가 직접 가서 받을게 하면서 4일부터 박근혜에 대한 조사가 재개된다고 하는데 일단 박근혜가 노릴 수 있는 이제 계속 몰리다가 막 있잖아요. 탄핵 피해보려다가 탄핵. 뭐 검찰 구속영장 발부를 피해보려다가 구속영장 발부. 구속 피해보려고 직접 출석했는데 구속영장 발부. 지금 그래서 구속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가 다음에 노리는 수는 뭐냐. 일단은 범죄 유죄 여부를 떠나가지고요. 박근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갇혀있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온갖 수발을 들는 사람도 이제 하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일단은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구속 적부심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아니 원래 구속적부심은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고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을 명한 거잖아요. 근데 구속적부심은 또 이제 그때는 이제 판사는 바뀝니다만 이제 뭐 부장급이나 이렇게 좀 높은 판사로 바뀝니다만 어쨌든 그 판사 사법부가 다시 구속이 적합하다 혹은 아니다를 판단해 주는 건데 근데 이거는요 이를테면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있어서 그 사이에 뭔가가 바뀌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합의를 봤다라든가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계속 구속을 해놓을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뀔 수밖에 없는 어떤 모멘텀이 제공이 돼야 이게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며칠 전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뭐 바뀔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무슨 놈의 구속적부심이야.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다음에 노려야 되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보석 청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석 청구를 하려면 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질병이나 건강 등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데요. 흔히 말해 병보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근혜는 아플 예정이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자 뉴스에 나온 거에 의하면 구치소에서 음식을 많이 남겼다. 소화장애 초기 증세가 있다. 뭐 당연히 소화장애가 있겠지. 근데 뭐 이거가 이제 아프기 위한 수순인가? 이제 곧 그 열감기와 비슷한 그 해외 순방만 갔다 오시면 알았던 그 병들 있잖아요. 거기와 같은 증상이 드러나시겠죠. 모종의 금단 현상으로 인해서 뭐의 금단이 잘 몰라. 근데 아무튼 식생활이나 장복하던 어떤 것들을 못 드시게 됨으로 인해 갖고 생기는 어떤 신체상의 변화로 병보석을 요구할 만큼 어떤 그 심각한 의료적인 상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다른 언론들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박근혜 변호인단 바꾼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바꿨어야지. 일단은 그걸 바꾸려고 하는 문제가 변호사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박근혜 태도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의뢰인이 안 할래. 가서 검찰에 가가지고 무조건 다 부인할래. 이런
전략을 취한 건 저는 박근혜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결백하거든요. 내가 뭐 430억 처먹으려고 대통령 한 줄 아냐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 변호사들이 아무리 어떤 조언을 해봐야 안 들어먹던 상황인데 합리적인 대화가 안 예, 됐다. 응.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박근혜 변호인단들 중에 TV에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 사람 유영하거든요. 유영하? 그게 유영하가 원래 트위터 같은 데서 그냥 일베시컬 했던 놈으로 유명한 맞아, 놈이야 맞아. 원래. 근데 그 유영하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들이 씹는 게 있다는 거야. 아, 예, 박근혜를 뭔가 변호하기 위해서는 유영하급으로는 안 돼 하고 지들끼리 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보석을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변호사 바꾸는 거하고 보석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는 게요. 네. 박근혜 그 주력 변호사 그룹들이 이 법조계에서는 변방들이에요. 그렇겠죠. 예, 법조계에서 완전 변방. 왜 그러냐면 박근혜를 따라다니면서 공천받아서 정치하려던 인간들이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이 박근혜를 수사하는데 출두해서 수사를 받는 거 보고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99% 이상의 법조인들은 박근혜가 구속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변호사들만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능하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에서도 정말 무능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의 지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 부하 정도의 역할이었지 실제로 피의자로 되어 있는 피의자를 자기들이 신문에서 그 피의자한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변호사 역할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변호사를 조금 더 똘망똘망한 부장검사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법조계에서 그 재판이 돌아가는 상황을 명확하게 꿰고 있는 사람들, 경력이 많은 사람들로 다시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재판 절차 내에서 뭔가를 도모해 나가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도 싼 게 비지떡인 걸 깨달은 거지. 유영하 변호사한테만 5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다 무료 변론 시켰다네. 진짜? 아니 그래. 왜 아낄 걸 아껴야지. 그러니까 돈을 안 받으니까 얘들이 열심히 할 의사가 좀 없지 않았을까? 뭐 아니, 이런 생각도 좀 들어. 아니 근데 나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되게 무능한데 뭐 욕 받아 처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런 어찌 대놓고 뻔뻔한 소리를 막 해대고 말이야. 아니 얘네들 입장에서야 돈 보고 했겠어. 저거만 다시 풀어주면 나는 차기 법무부 장관이다라는 뭔가의 믿음이 있어서 거기 가서 말 그대로 열정페이를 다 불살른 건데. 아니, 뭐 무죄를 받는다고 한들 다시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무슨 법무부 장관입니까? 말하자면 뭐 자기들끼리의 어떤 영웅 심리 같은 거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환호받고 이러는 거에 대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했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경력 쌓기 이런 게 저는 작용했다고 보는데 아니, 근데 특히 김평우 같은 경우에는 신문 일면에다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이 편을 안 들어준다. 뭐 이게 부당하다라고 일면 광고까지 냈는데 이것마저도 사비로 냈다는 거야. 이런. 그러니까 김평우는 이제 뭐 탄핵에 있어서의 박근혜 대리인단이었고 지금은 이제 박근혜 변호인단 다르니까 서로 다르니까요. 아니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제대로 된 변론을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영아 뭐 이 사람도 첫 번부터 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 이런 거죠. 여성으로서의 뭐 사생활을 존중해야 된다는 둥 이딴 소리를 하니까 이게 뭔 법리도 아니고 뭐 개쌈 싸먹는 소린가라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머리가 진짜 너무 나빠서 그러는가 하고 보면 그것도 아니라 박근혜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고. 그러니 지금 보면 누가 봐도 나름 궁지에 몰리는 사람이라면 있는 돈을 다 헐어다가도 세대로 그 변호사 인력을 좀 빵빵하게 쓸 필요가 있는데 너무 지금 대처를 못했고 변호사들도 그 대처를 자기들끼리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효용이 전혀 없는 상태를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정유라 같은 경우만 해도 그쪽에서 나름 꽤 괜찮은 변호사도 쓰고 뭐가 안 되니까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거잖아. 근데 왜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을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스탠스로 가니까 변호인들이 아무리 유능해봐야 안 돼요. 깝깝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가장 유능한 변호사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대략 한번 떠올려봐요.
문재인. 이거는 문재인이 와도 안 돼. 아니 돼요? 이거는 무조건 태평양이나 김앤장? 화우나 김앤장은 안 할 것 같아. 애들은 너무 노골적이라.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의 그 중대형 로펌에서 맡았어야지 이게 정상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근혜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대형 노펌에 변호사를 쓸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야. 자기 치부를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유영아는 그래도 알아? 진실이 근접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운운한 거예요? 그렇지. 나머지 사람들은 실제로 그 디테일을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호인단들이 검찰에 출석했을 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가십시오. 전에 그랬잖아요. 일관된 기조가 박근혜는 깽판치기 인정하지 않는 거 이런 방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구속 쳐맞고 지금 구치소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그 전략은 아마 변호인단들이 박근혜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박근혜는 자기가 자기 양심에는 받은 적이 없다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변호사가 막 미칠라 그러잖아요. 나는 나대로 하고는 있는데 이 사실은 피해자가 꿈쩍도 안 한다. 내지는 이 사람이 도저히 범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생소리를 해대기 시작한다. 막 이러면 막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 거냐 막 이러면서 막 화딱지를 내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 속을 모르겠는 거야 변호사 입장에서도.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렇게 잘 해서 내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렇게 나가자라고 하는데 아니다고 이제 빡빡 우기고 있는 뭐 그런 상태인데 뭐 이상하게 뭘 조금 파보면 이 사람에게서의 미심쩍은 것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 뭐 이런 거. 그래서 아 이거 뭔가 발을 잘못 딴 거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 자, 우리도 이제 박근혜를 박근혜로 부르지 맙시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피의자? 503번. 아 503번. 아 503번. 거기서 그렇게 부른다며. 거기 진짜로 어떻게 부를까? 공식 네이밍이네요.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자, 503번. 불려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톤일지 모르겠어. 503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구치소에서 503번 배식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고 503번 접견 변호사 접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503번. 예. 503번 버스를 타고 싶네 막. 그 503번 버스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503번에게는 지금 수의를 입고 있잖아요. 왼쪽 가슴에 서울 나 503이라는 명찰이 붙고요. 오른쪽에는 1, 하, 22 이렇게 붙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울 나 503은 서울구치소에 나는 공범이 있는 공범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의자 나 503번 수임 번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1하 22는 1번 건물 상중 하층 중에 1층에 있는 하층 22호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야,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 달려 있는 명찰을 보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 공범이 있군. 그러니까 접촉을 차단해야 돼. 그거 참 체계적이네 나름.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놔야죠. 그래야 교도관들이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도 얘 1번 건물 1층에 22호실인데 왜 딴 데로 가? 그리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나저나 그 박근혜 머그샷 찍었을 텐데 그 번호표 들고 이렇게 찍는 그 수인 사진. 옆으로 한 방. 아, 그거 너무 보고 싶다 그거. 그 키도 딱 나오고 막 이러는 거잖아. 자 옆에 딱 대고 그렇지.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공개는 안 됐어요. 그리고 뭐 그때 좀 웃기는 얘기가 그 날도 막 머리를 아침에 해가지고 거기 갔었잖아요. 올린 네. 머리를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는 이제 뭐 구속이 안 될 줄 알았는 모양이지. 근데 구속 딱 떨어지고 그 구치소로 옮기는 데 있어서 40분 동안 실핀 뽑았다잖아. 40분이나 핀 뽑는데 그렇게 걸려? 아니, 정말 걸려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 단순한 머리 하는데도 내가 집에 가서 실핀을 뽑아보니까 8개더라고. 그러니 올림머리를 한번 하잖아요. 나 결혼식 때 뭐 머리 이렇게 잔뜩 실핀 꼽아봤는데 그거 빼는데 한 20분 걸려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도 40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나는 그 머그샷을 공개 못하는 게 일각에서 제기됐던 부분 가발설. 네, 충분히 그거 일리 있어요.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확대시키면은 이제 동정론이 생겨요. 그러니까 냅둬 그건 뭐 우리 우리가 어머니도 있든 없든. 우리 어머니도 머리카락 많이 없으셔가지고 고민하시고 그래요. 다 뭐 또래분들이 요즘에는 특히 현대에는 왜 이렇게 머리들이 많이 탈모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건 네 사정이고 어쨌든 적응을 잘 하고 있다니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박근혜에게 피해받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자근자근 씹어 먹고 싶죠. 근데 그렇죠. 같은 국민들로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박근혜를 찍거나 지금까지도 박근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희화화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면 한편으로 보면 상당한 모욕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정서는 확실하게 법으로 단죄를 해서 무기징역을 때리거나 사형을 시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외적인 걸로 막 조롱해야 될 저는 이유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제 저쪽에 어떤 그 감정적으로 싫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결집을 도와주는 측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당내에서 경선하는 것도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지점이든 약점을 찌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걸로 서로 조롱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나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머그샷 공개에 대해서도 이쪽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굳이 봐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고 언젠가는 그게 공개될 거라고 봐요. 언젠가는. 전두환 오태우나 이런 사람들처럼 균죄가 맞는데 박근혜가 유죄가 확정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 자기 본인 스스로가 아직 인정하지 않는 범죄란 말이에요. 또 오태우 전두환 같은 경우는 벌어진 사건에 대한 단죄였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꼭 그게 옳으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그런 식으로 어떤 조롱하는 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이전에 그러니까 구속이 되기 전이라고 하면 왜 구속하지 않느냐 이 사람에게 대한 어떤 신성시하는 것이 아직도 그 깍지가 벗겨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질타를 할 수 있는데 이미 구속까지 된 입장에서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것 자체는 별로 유익하지도 않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법에 뭐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고 더군다나 예민한 시기잖아요 지금. 대선이 이제 사실상 한 달 정도밖에 남지 그렇죠. 않아요. 대선 끝나고 머그샷을 보든 뭐를 보든 다 뭐 볼 수 있으니까. 살살 덮어놔. 일단 어차피 잡은 고기니까. 아 그렇죠. 이 요리는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근혜한테 가장 그 핍박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한상규 민주노총 위원장. 이분이 지금 형소에 있잖아요. 그렇죠. 교도소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박근혜한테 503호한테 탐욕과 권력에 찌든 심신을 치유해라.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생전 처음 평등한 세상을 경험하고 그곳 생활이 스승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상규 위원장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박근혜가 구치소에 있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그렇게 했지만 누구나 살아가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적응해서 남들처럼 똑같은 식단으로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노동의 의미도 알게 되고 이렇게 사람의 도리를 배워라. 근데 이 한상규 위원장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고 계세요. 한상규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차수련 님이라고 왜 그 병원 노조 관련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분이 투쟁을 하시면서 여러 번 옥중 생활을 하셨어요. 굉장히 억울한 옥살이죠, 물론. 근데 이제 이분도 여성 재소자로서 머리를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는지 입술을 바르는 거는 비콤 약으로 비콤시로 바르면 된다든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많은 조언들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사실 뭐 우리 그 영화 프리즌에도 나오는 대사이지만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는 생각했을 때 글로 들어가면 그게 무슨 세상의 끝인 것처럼 이해를 하지만 그 안에도 다 사람 사는 곳이어가지고 뭔가가 많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야 그 안에서의. 근데 사실 박근혜 같은 사람에게 언제나 남이 비가 오면 우비에 자기 옷에 달려있는 우비도 누가 씌워줘야 되는 사람이고 햄버거를 누가 커팅을 해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혼자 고요한 시간을 가질 거 아니에요.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내 식기를 내가 닦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내놔야 하고 그래야 다음 거를 먹을 수가 있고 그 원치 않는 변기에도 앉아야 되고 하는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생전 해보지 못했던 어떤 노동을 통한 깨달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성장을 그렇지. 여기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약간 역진인 거야.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런 수양들을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하는 뭔가 좀 이상한 모양새고요. 6년 면벽 참선을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씨한테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될 13년이잖아요. 거예요. 13년. 아니 그 나머지는 TV도 보고 야동도 보고 그랬어. 근데 일단 혼자 계셔 보고 이 접할 거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기대할 게 공상밖에 없거든. 그렇게 되다 보면
본인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 본인이 꿈꿔왔던 인생의 어떤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한번 주물렀다 폈다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그렇지. 거기서 실현하는 진정한 거야? 꿈을 거기서 실현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참 행복해져요. 해보신 뭔 분은 소리야. 알겠지만, 네, 자유로운 공상은 그 드리머는 결국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싫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막 공모회 같은 거 나가야 되고 미운 사람 만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참 자유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네, 기원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요, 무슨 지금 기결수도 아니고요. 아직 미결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검찰 조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요일인가요? 하여튼, 이게 계속, 검찰이 와서 조사를 하든 뭘 하든, 뭐 다 검찰이 생각했을 때 이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계속 검찰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막 자유로운 공상만 빠져가지고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최대한의 방어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박근혜 씨는 자신을 방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니들 맘대로 해. 난 순교자야? 이런 지금 앞으로의 태도를 구하지.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뭐 구체적으로 자기 변명을 한다든지, 뭐 어떤 추가로 비밀을 폭로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완전히, 뭐 죄 있는 자한테 돌 던져라. 이걸로 이제 계속 몰고 나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한쪽에서는 지금 계속 병보석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또 하잖아요. 왜냐하면 병보석이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빼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그렇지, 없어 그렇지. 지금. 왜냐하면 사면을 뭐 어떻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사면이 되려면 대통령 특별 사면이 아니고서야 1년 한 8개월 정도는 걸리거든. 이게 혐의가 끝나야 돼. 그러니까 재판이 다 끝나고, 재판이 다 끝나고 선고를 받고, 그렇지. 기결수가 돼야 그 다음에 사면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1년 8개월은 일단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할 것이고 이 기간을 최대한 빠르게, 그러니까 빨리 기결수가 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씨는 그냥 모든 혐의를 그냥 인정하고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해서 묵비권으로 일관해서 영장을 빨리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지. 일반 면회를 지금 4개월 동안 안 시키고 있다가 이번에 최근에 시킨 상태인데 저는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 삼아야 되겠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서울구치소가 검찰 관할에 있거든요. 지금 박근혜하고 최순실 등등을 집어넣은 법무부가 최순실이 그 안에서 그걸 하게 내버려 둔다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어떤 보도에 나왔습니까? 그게? 채널에 의해서 이걸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구치소장이 뭐가지 달라고 해서 하는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먹는 물로 샤워했다 뭐 이거 폭로했던 그 수감자는 그냥 이감이 돼버리고 교정 당국 자체가 지금 얘네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절대 외부 발설을 하지 마라라고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비밀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진짜 제대로 교정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안에서 그 뭐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한석규처럼 지 멋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건지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혹시 박근혜가 만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니 나도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언니 많이 외로웠지? 그리고 또 지난 주말을 같이 보냈을 수도 있잖아. 우린 이래. 이해하시고요, 청취자 여러분. 어찌됐건 박근혜와 최순실 뭐 등등이 동선이 겹치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접견실이 4개밖에 없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그 4개 안에 여러 명이 그 범털들이 쓰다 보니 박근혜가 술자리가 사라지는 상황. 그래서 최순실을 옮긴다고 남부구치소로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참 공교롭긴 하네요. 지금 박스오피스 1위가 프리즌이라고 감옥 안에서 온갖 이제 범털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권력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와 계속 교신하면서 안에서의 어떤 범죄를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뭐 근데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나는 이제 그 영화 시사 보고서 이게 그렇게까지 흥행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너무 이제 좀 깝깝한 폭력에 대한 이야기여가지고 그렇게까지 카타르시스가 있거나 뭐 대중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교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급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닌가. 감옥 안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꽂힌 이유가 이런 어떤 범털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상황하고 뭐 겹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교도소나 구치소라고 하는 것이 인권의 사각지대이기도 하죠. 검털은 맞고 이번에 그 구치소를 새로 장만해 준다고 지금 구치소장이 준비 중이고요. 그 준비 중인 곳에 CCTV를 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게 박근혜 씨가 거기서 뭐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구치소 생활을 못하거나 형무소 생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은 막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그 안에서 구치소 생활을 마치는 게 맞는데 너무 좋은 과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다. CCTV를 뺀다는 거는 그 안에서 자살을 해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자해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게 CCTV인데 그 부분을 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럴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일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따가 다시 그런 분석들이 나오겠습니다만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나는 가오 일본 표현이지만 안 됐지만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요. 가오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일종의 독립투사 코스프레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역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지지자들에게 뭔가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식의 자기만의 쇼 상태로 저는 들어간 거라고 보고요. 어찌됐건 그 박근혜 씨가 교도소가 아니죠. 구치소에서 자, 구치소에 들어가 계신 박근혜 씨. 뭐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은 적응 잘하고 있다 하는데 놀랍네요. 글쎄 난 뭐, 못할 줄 알았는데. 뭐 테레비도 있고요. 그게 핵심 아니었습니까? 적폐 뭐 뇌물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게 핵심 아니었습니까? 드라마 테레비가 못 보는 있는 거. 아니 사진을 봤는데 거기는 구치소가 아니라 무슨 응접실이나 대기실 같은 느낌이던데. TV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화장실도 뭐 일반적인 딱 오피스텔 그 느낌이야. 구치소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CCTV도 떼버렸다 그러지. 원래 거기에서는 공중파 2, 3주 지난 공중파밖에 안 틀어준대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양반이 그것만 보고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 냅두세요. 뭐 미치고 환장하는 상황태로 만들어 놓으면 또 우리가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까. 아 제정신은 좀 있어야 되나 조사받을 아니 동안. 테레비 예를 들어서 드라마 채널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걸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아니 이게 특혜를 받는 거잖아. 일단 일반인들은 들어가면 2평 안 넘는 공간에 이렇게 독방에 들어가서 영치를 시킨다는데 오피스텔을 하나 내준 거 아니야. 범털 취급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범털은 범털이지. 네, 범털은 맞고요. 그런가? 귀한 털인가? 구치소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그 특혜 정도 당연히 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되게 디테일한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에게 밥 주는 거 있잖아요. 주잖아 이렇게 식기에다가. 배식. 1,000원 좀 넘는 네. 정도. 근데 1,400원이래. 그거를 보통 나눠줄 때는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배식하는 그런 방식이래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근데 박근혜에게만큼은 구치소 직원이 직접 주는 형태로 굉장한 특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뭐 대단한 특혜야. 그 부분이 응. 박근혜와 외부인의 그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는 그렇겠죠. 명분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죠. 예. 혹시 알아 누가 거기다 독을 탄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 예우가 지금 구치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가 좀 심각해요.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그 생소로 갖고 샤워를 하고 자기가 의무실 같은 데서 야 누구 좀 불러와봐 그러면 그 사람을 다른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단독 면회까지도 시켜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불렀는지 모르겠어. 하도 들어가 있는 놈이 많으니까 누구를 불러서 면회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안에서 일종의 진물을 보고 있다니까 최순실이. 보도로 나온 적 예. 있습니까? 네, 보도로 나온 거예요. 보도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게 가능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